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87번째 스테이지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도 마을에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로치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촐하네요 이제. 뭐야, 왜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죠? 삐리리. 무슨 황야의 서부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아, 서부의 업자 이런 거? 갑자기 그래요. 맞아요. 식물 덩이가 돌아다니는 그게. 황폐합니다 참. 지난 시간에 유뮤씨가 하차를 하시고 나서 셋이 남아된 상태인데 가르마씨가 본의 아니게 또 편도염에 걸리셔서, 편도염이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편찮으셨던 상태라서 입원까지 좀 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쾌는 어느 정도 되신 상태라고는 들었는데, 그렇다 한들 요즘에 카르마 씨가 많이 무리를 하셨어요. 업무적으로 보면은 많이 바빠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일이 교육도 좀 나가시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 체감상 거의 한 20일 가까이 달리신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거의 쉬는 날 없이 그냥 쭉. 네. 쉬는 날에 저희랑 녹음했잖아요. 쉬는 날 녹음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 그냥 달리시는 개념이라서 많이 무리가 가셨던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확실히 날씨가,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게 녹음 날짜를 기준으로 아마 5월달에 여러분들을 인사드릴 회차가 되겠습니다만, 4월달에 벚꽃에 눈이 쌓인 거를 보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흔치 않은 광경이거든요. 아니, 무슨 놈의 일교차가 20대 중반까지를 찍었다가 갑자기 1, 2도 이러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환장하겠습니다. 이제 패딩 좀 넣어놔도 되나? 이러고 있는데 다시 꺼내야 돼? 이러고 있고. 고해성사를 하자면 오늘 저도 늦었습니다. 녹음에. 이게 어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몸이 지금.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제 저같이 특히 이제 계절이 넘어가는 구간에 감기를 되게 잘 걸리는 타입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요즘에는 좀 괜찮아질 법하면은 다시 추워지다가 익숙해질 법하면 다시 또 따뜻해지니까 이게 몸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힘듭니다. 아니, 제가 이제 한 25도 정도를 느낀 적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에어컨 청소를 사람을 불러서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하죠. 진짜. 저도 그날 에어컨 청소를 해야 되겠다. 나갔다 오면서 너무 덥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웬걸 아이고 서늘하더구만요. 이렇게 또 돈을 굳어주나. 또 귀차니즘을 하나씩 축적을 해줄 줄이야. 날씨가 또 이렇게 저에게 보답을 해줄 줄 몰랐습니다. 환장하네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잘 챙기시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잘 챙기시면서 즐거운 레트로 라이프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공지사항을 드리면은, 팟빵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지가 별도로 나갔을 거예요, 아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언급을 드렸던 건지 아닌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가물가물한 상태입니다만, 방송이 이제 팟빵 쪽에서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갈팡질팡 하실 수 있는 상황에 이제 청취자분들께 땡튜브라든지 저희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나가서 좀 부탁을 드리면은, 홈페이지와 땡튜브를 적극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욕심을 좀 안 냈는데 이제는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에 차분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댓글을 공식 홈페이지에 하는 게 좀 불편하시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개편은 하고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으나 그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해주셔서 기다려주시면 좀 감사하겠다라는 양해의 말씀과 함께, 일단 다이렉트로 남기실 수 있는 부분은 땡튜브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순차의 회차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분들이 올라오는 기준에서 댓글을 그쪽에다 남겨주시면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좀 여건이 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다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뒤늦더라도 바로 답변을 좀 달아드릴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통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댓글이 고파서 그렇습니다. 관심이 고파요. 많이 좀 관심 굽신 관종이 되고 싶네요. 순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유튜브 이런 데 말고도 틱톡 이런 것도 해야. 근데 틱땡이나 땡튜브나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트렌디하게 뭔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성격도 그렇고. 저희도 그 TTS 입혀가지고 님들 그거 암 이런 거 해야 아, 그런 걸 진짜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지. 뭐 해야 된다는 거. 뭔가 그 트렌드가 있죠. 음악 좀 잔잔한 것 깔아주면서 아 진짜 그런 걸 해야 되나. 하여튼 쇼폼을 많이 만들어야 되나 이 생각도 좀 들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식에서 점진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땡튜브에다가 저희가 콘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레트로 관련된 것들은 좀 올리고 있고 레트로 플러스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그 회차에서 탐험했던 방송을 게임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작품들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아마 스노우 브라더스 2랑 미스터 드릴러 그리고 역전재판 얼마 전에 나갔던 역전재판 그 다음에 아마 철권2도 나갔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갔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여건이 돼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전달해 드리는 걸로 기획을 하고 있고 뭐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할 거고 그거 관련된 거를 블로그식의 포스팅을 첨부한 거는 공식 홈페이지에 저희가 그 해당 영상과 함께 업데이트를 하나씩 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볼거리 스물스물 생겨나실 거라고 좀 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참 그래요. 네. 그니까요. 할 건 많은데 몸뚱이는 안 움직이고 생각은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요.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 어쨌든 뭐가 됐던지 간에 좀 더 활기찬 기분으로 레트로피플 오늘도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 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레트로 피플 어느덧 87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자, 87번째 스테이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레트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 게임도 벌써 거의 한 15년 됐어요. 발매된 지. 15년이 뭐예요? 이제 거의 20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한 20년 바라보고 정확한 한 16년, 17년 됐죠. 이제 발매일 기준으로만 따지면 한 15, 16년 된 것 같은데 곧 이제 2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요즘 이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벌써 한 이 정도 됐다는 게 동년배가 막 텔미 거짓말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암소 소리 버 달러뷰. 네. 심팅인 거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노래들이 많이 유행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효자 상품 중에 효자 상품으로 거듭났던 작품 콜 오브 듀티 4 모던 워페어 되겠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야겠던 거는 이게 이제 풀네이밍인데 워낙 요 이름이 강렬해서 거의 뭐 독자 시리즈가 되다시피 한 작품이죠. 그리고 그 제목을 좀 비스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걸 딱 집어서 얘기를 안 하면 어드밴스 헷갈려요. 워페어, 인피니티 워페어도 인피니티 있고요. 워페어, 그다음에 어드밴스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게 태초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던 워페어 리부트도 1, 2, 3편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예 그냥 독자로 나왔죠. 거의 네. 콜 오브 듀티는 건너뛰고 모던 워페어라는 개념이 그만큼 상징성이 굉장히 강해지게 된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게임 소개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인 콜 오브 듀티 4 모던 워페어는 2007년 11월 5일에 인피니티 와드에서 개발하고 액티비전이 배급한 FPS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전 작품들과 달리 현대적인 군사전쟁을 다룹니다. 특수부대와 민간 군사기업 간의 전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며 워싱턴 DC와 중동 지역 등 다양한 배경에서 펼쳐지는 긴장감 넘치는 전투를 제공합니다. 멀티플레이어 모드와 캠페인 모드를 지원하며 특히 멀티플레이어 모드는 새로운 프레스티지 시스템과 맞춤형 클래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픽과 사운드, 그리고 세밀한 전투 시스템으로 당시 게임계에서 큰 혁신을 일으켰으며 강렬한 캠페인 스토리와 함께 멀티플레이어에서의 혁신적인 시스템 덕분에 FPS 장르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남은 동시에 후속작들에 큰 영향을 미친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전을 배경으로 한 FPS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본 작품은 플레이스테이션 3, 엑스박스 360, PC로 발매되었으며 이후 리메이크와 함께 리마스터 버전으로도 다시 출시되었습니다. 자, 모던 워페어. 이 게임을 레트로에서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야, 이게 벌써 그렇게 된 게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시간이 빠르긴 빠르구나. 그러게요. 그거 우리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014년이었나요? 그렇죠. 2014년이었으니까. 그때는 거의 최신 게임이었는데 그러니까요. 플스3 때 게임을 빼야겠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이드를 짓고 가는데, 야, 이 방송도 10년이 넘고, 이제 그 게임도 10년이 아, 신기합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참 올드하게 될 줄 몰랐네요. 이야. 진짜 강산이 낡았다, 변했네요. 낡았어. 아이고, 낡았다. 이야, 정말 구닥다리가 다 됐다, 이 방송도 정말. 그때만 해도 아이 우린 유튜브 안 가 이랬는데 아니,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유튜브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기도 하고, 그거는 뭐, 곤조라면 곤조고 고집이라면 고집이겠지만 저희가 참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컨텐츠 저희가 할 수 있는 컨텐츠의 정의를 못 내려서 좀 애매한데 지금은 조금 그나마 결이 좀 잡히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한다고 뭐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대보겠습니다. 사실은 잘 만드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더라. 근데 사실은 저희가 유튜브로 갔다기보다는 팟캐스트가 저희를 내쫓을 거라. 팟캐스트가 좋아요. 저희는 뭐 저희 속도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먼저 시대 속에서 발견하는 모던 워페어가 되겠습니다. 각자의 시대 속에서 모던 워페어 어떻게 발견했는지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부터 거의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부모님 계정으로 FPS를 많이 했거든요. 고질질이 나오셨네. 네. 근데 그때부터 그 애들이 하는 게임 약간 이런 건 안 해. 약간 이런 게 제가 좀 있었어요. 그 허파에 바람 들어간 게 있었는데. 본인이 고질질이었는데 무슨?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뭐 스페셜 포스, 뭐 건즈, 서든어택 이런 거 다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제 또래 애들은 메이플 스토리 뭐 이런 거 할 때라 그런 건 애들이나 하는 거야. 난 안 해.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복돌이 에디션으로 죄송합니다. 전 나중에 샀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때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을 이 모던 워페어 1으로 처음 접했는데 전 심지어 그 앞에 3개 정도가 더 있는데 안 해봤어요. 이걸로 처음 접했거든요. 콜 오브 듀티가 그렇죠. 작품이 3개 정도가 나와 있던 상태였고. 근데 이제 요거를 해보고 와 재밌다. 와 너무 현실적이야. 이제 그 앞에 하던 뭐 스페셜 포스, 건즈, 뭐 서든어택 이런 것도 이제 저것도 그냥 못 모르는 애들이나 하는 게임이야 취급했던 게 이제 이때부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요거 조금 다음부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서든어택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연예인 스킨? 맞아요.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 뭔가 진지한 FPS라기보다는 캐주얼한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데 좀 학을 뗐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무기 같은 것들에 대한 뭔가 아이템이 좀 나오다가 요게 이제 발전을 하더니 연예인 스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벤트성이니까 야 이런 것도 나오네? 하면서 좀 재밌게 봤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달에 한 번 나오는 느낌도 들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제가 그때 온라인 FPS에 좀 학을 뗐던 게 그때쯤에 나온 게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이라고. 예. 그게 그때쯤 나왔었는데 그게 좀비 모드가 그 당시 유행을 했거든요. 맞아. 좀비 모드가 있어. 예. 근데 제가 그거를 친구들이랑 하다가 재밌긴 했었는데 뭔가 제가 생각하는 총게임이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혼자서 하는 게임만 좋아했거든요. 싱글 플레이 위주의 게임. 네, 그래서 뭐 그때 한글화가 다 잘 된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 어둠의 루트로 다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현대전 게임만 했죠. 뭐 메달 오브 아너던 뭐 배틀필드던 뭐 스플린터 셀이던 그런 것만 했죠. 근데 이제 그 잠입 게임도 포함해서 이제 스플린터 셀까지를 한 건데 메탈 기어 솔리드는 이제 그때 당시에 PC로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못했고, 그렇죠. 이제 PC로 가능한 것들만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면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떻게든 뭐 밥벌이를 하고 살았던 기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플스3쯤 돼서는 그렇게 게임을 많이 했던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FPS라는 장르는 뭐 PC로도 해보긴 해봤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서든어택 정도가 그나마 지금 거론된 게임에서는 좀 해본 거였는데, 서든어택은 사실은 그 현대전을 모티브라고 했지만 사실 좀 뭐랄까요, 굳이 비교하면 약간 그 가벼운 느낌이잖아요. 약간 포트나이트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아, 그쵸. 네, 이게 뭐 진득하게 뭔가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무거워져봤자 아바 정도 나왔을 텐데 아마 거기서 해봤자. 아바 그리운 이름이네요. 그것도 네. 한 2009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7, 8년 정도에 발매를 했을 거예요. 현대전의 개념을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요런 느낌 괜찮다고 했던 거는 사실 좀 더 앞서서 아마 로치시 시대, 그러니까 로치시처럼 유년기 시대로 좀 돌이켜보면은 저한테는 레인보우 식스가 있었죠. 아, 네. 네, 초대작 레인보우 식스. 그쵸, 굳이 그쵸. 따지면 스와트라든지 기동타격대라든지, 우리나라 따지면은 이제 경찰특공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때 그런 느낌을 살렸는데, 와, 요런 느낌을 어떻게 또 구현했네라는 느낌. 그래서 PC로 그렇게 해봤던 적은 있는데, 사실 저한테 FPS라는 장르는 지금도 아마 유저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갈리실 텐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야, FPS는 PC로 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 그쵸. 전형적으로 이제 4방향의 키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잡고 나머지 키들을 조합해서 가는 형태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이제 기준 인터페이스 체계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패드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 되겠어라는 느낌으로 많이 갖고 가시는 거고, 실제로 패드로 했을 때 게임을 해보긴 해봤지만 딱히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느낌도 있고, 무대가 되는 배경이 그렇게 와닿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모던 워페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봤을 때 콘솔에서 FPS라는 개념이 굉장히 흥했던 작품들을 보면은 헤일로나 기어스 오브 워예요. 아, 그쵸. 그게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요 두 작품을 보면은 이게 현대전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사이파이 개념의 FPS인 거지. 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잔인성이 뭐 극대화됐지만 그래도 통쾌함이 있는 게 있고, 또 헤일로처럼 스토리성이 굉장히 좀 당시에는 심오한 맛이 있던 작품인도 있고, 이게 이제 패드로 했을 때 되게 재밌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역시 FPS는 엑스박스지라는 개념으로 좀 접히는 느낌으로 가던 찰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엑스박스가 열심히 했던 작품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막 이렇게 잘했다기보다는 해보긴 해봤지만 그렇게 와닿진 않았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고, 서든어택 정도를 조금 당시에 발매했을 때 좀 해봤는데 그 정도 느낌 빼고는 없었다 였는데, 저한테는 좀 상징적이었지만 메탈 기어 솔리드 4가 2008년에 발매를 해요. 아, 네. 이게 이제 PMC라는 개념들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분쟁, 각 국가의 분쟁에 이 용병들을 정식으로 대주고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제 그 의뢰한 국가들의 컨택의 기점으로 계약 관계를 맺고, 거기서 이제 뭔가 그 나라에서 나오는 뭐 자원을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개발권을 받아간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네, 군사기업들. 네, 군사기업들인데, 실제로 이 PMC를 다뤘던 전쟁대행 주식회사라는 책도 있는데, 그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야, 이제 전쟁도 비즈니스가 되는구나라는 느낌으로 봤고, 그거를 테마로 내세웠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뭐 물론 같은 개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여기는 약간 부대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작품이고, 그게 이제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게 좀 강했기도 한데, 실제로 그런 PMC의 개념들이 약간은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 모던 워페어의 그런 배경 구성의 좀 일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 현대전이라는 개념에서 여러 가지 분포를 해볼 수 있는 타이틀이 나왔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서도 진짜 현대전은 이런 느낌이지 라는 생각을 꽤 했던 작품이었거든요. 스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이제 나머지를 좀 이어가는 걸로 할게요. 근데 제가 여기 조금만 첨언을 더 하자면은, 이때 당시에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좀 비슷했던 것들이 뭐 예를 들면 파크라이 시리즈에서 한 1, 2 정도? 한 요 정도가 있었을 거고, 그 크라이시스가 요 아마 동년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크라이시스도 그렇죠. 왜냐면 FPS 상당하게 막 진짜 히트작들이 쏟아져 나올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살짝 근미래거나 아니면 여기 아시아 어디 베트남 요쪽 아니면은 아프간 어디 살짝 과거? 근현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현대전이 배경이 아니라 약간 2차 세계대전의 컨셉으로 가는 개념이든지 아니면 미래전이든지 아니면 그 어딘가에서 약간 상상력으로 가버리는 작품이라든지 뭐 요런 개념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전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군대라는 개념이 아닌 작품들이 많이 나왔지, 그리고 현대전을 들고 나온다는 게 개발사 입장에서 약간의 부담이었던
했던 걸로 보이는 느낌도 좀 있어요. 사실은 현대전을 다루는 것도 아마 제일 많이 보셨던 테마 중에 하나일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그쵸. 거. 이제 아니면은 저기 뭐 독일 시가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 뭐 나치 독일 막 무찌르는 거 막 이런 것들. 뭐 그렇게 따지면 울펜슈타인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 테마를 내세웠던. 아니면 아예 뭐 정말 좀 외계인 때려잡는 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네.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한 개념이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어스 오브 워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다른 형태로는 뭐 헤일로라든지 크라이시스 같은 뭐 사이파이 개념으로 좀 가는 개념이라서 현대전이라는 개념을 보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게임에 시대적인 의의가 있었던 게 당시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로 당시 미군에서 사용하던 최신 장비 같은 걸 다 도입을 한 거잖아요. 게임 속에다가. 그리고 약간의 상상력이 들어갔다고는 보여지지만 그건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 현대전으로 중동을 다뤄버리면 누가 봐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스토리를 아무리 비껴쳐도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많으실 거예요. 요즘 이제 이 방송을 아마 좀 이제 청소년기에 듣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2000년도에 뭐가 있었다고라고 아니 월드컵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느낌이라면 아마 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2002년도에 월드컵 이전에 그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와 그때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중동을 다루는 작품에서 이게 특히나 FPS인데 중동을 다루고 현대전이다? 야 그러면 그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이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야 몰라도 그때 미국은 그 오바마 대통령 나오기 전까지 되게 호전적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군이 그 활약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약간 요런 스토리가 되게 잘 먹혔던 걸로 알아요. 그 2000년대 한 2010년 전까지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죠.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현대전에서 뭐 미군이 승리하거나 트랜스포머 같이 뭐 미군하고 협력을 해서 뭐 지구를 지켜냈다 약간 요런 거? 야 그게 벌써 그것도 그렇게 됐네요. 트랜스포머 그 작품. 그러니까요. 그것도 거의 동년배일 거예요. 1편이 아마.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변신 씬을 CG로 보면서 야 이게 이제까지도 발전했구나. 워낙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했죠. 자 그러면 이어서요. 시각적으로 알아보는 모던 워페어 되겠습니다. 각자가 이 게임에서 느꼈던 충격.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전의 개념을 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재밌게 해볼 수 있는 FPS구나라고 판단이 들 만큼 정말 재밌었고 아마도 이 작품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지금 봐도 원작을 봐도 수려해요. 그래픽이. 지금 봐도 뭐 때깔이야 뭐. 네,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심지어 이제 이걸 리마스터로 즐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메이크 말고 본가의 모던 어페어 1편과 2편은 리마스터가 나왔는데 3편은 안 나왔죠. 정확하게. 네. 네, 3편이 안 나온 게 진짜 아쉽긴 한데 1편, 2편의 리마스터의 느낌도 정말 잘 살려서 만들었고 그게 이제 본판을 그만큼 발전시켰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하지만 그걸 역으로 돌려서 봤을 때 원판조차도 괜찮아요. 그래픽. 이 비주얼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 표현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혁혁하게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잘 녹아있는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비주얼적으로도 몰입감이 상당했죠. 게임 네. 자체가. 진짜 충격적이었죠. 네. 이만큼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드물어요, 사실은. 굉장히 드물고, 이게 그래픽만 좋다고 해서 게임이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재미만 있다고 기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언제나 주창하는 정말 게임은 재밌어야 된다는 이 재미무새이긴 하지만 또 요즘 시대는 아무래도 경량적인 관점에서 유저들이 평가할 때 그래픽을 또 신경을 안 쓰는 건 또 무리가 좀 있긴 하니까 어느 정도의 비주얼은 보여줘야 되는데 교과서적인 작품이죠. 그쵸. 두 가지를 잘 버무려져서 지금 이제 누구한테 선을 보여도 물론 이제 게임이 좀 어렵다는 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걸 내밀었을 때 지금 이제 해봐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임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게임을 처음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까지 재밌게 하는 FPS 게임들을 진짜 어린이 게임처럼 만들어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이제 중학생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무슨 놈의 스페셜 포스야. 어리긴 어렸다. 아이 무슨 서든어택이야. 이렇게 하게 만들어버렸죠. 야 어렸다. 나이 먹고는 오히려 이제 겸손해서 그딴 소리는 절대 안 하는데
그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없었거든요. 친구 집에서 겨우 몇 판 해보고 와가지고 그게 한이 되셨다고. 아 많이 무슨 했어요. 메이플 스토리야.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게 진짜 RPG지. 콜 오브 듀티 같은 게 진짜 FPS지. 이런 게 심했었다 보니까 이런 사대주의 물먹은 양반. 아이 사문난적 안 돼. 아유 대원군 납시였네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마치 락지리들이 무슨 빅뱅이 음악이야 링킨 파크 정도는 들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옛날에 대원이 납시였네. 그래서 그 정도로 비주얼도 너무 좋았고 캐릭터성도 너무 좋았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여러모로 되게 잘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굉장히. 그 옛날에 보면은 그 비주얼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 마스크 씌우고 막 헤멜 씌우고 이런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막 국내 온라인 게임은 막 핑크 총 같은 거 나오고 뭐 연예인 스킨 나오고 이럴 때 아니 저렇게 대놓고 FPS스러운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진짜 리얼한 총기의 느낌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네, 되게. 그리고 저렇게 멋있는 디자인으로 나온다고? 이래가지고 홀딱 빠졌었죠. 그러니까요. 되게 그렇게 게임에서 비주얼적으로 보여줬던 그 사실적인 감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잊혀지기 좀 어려울 만큼 잘 표현됐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시각적인 거에서 기억에 남는 거 중동 쪽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이제 수송기로 이걸 탈출하다가 그 핵이 터진 다음에 어쨌든 그 헬기에서 기어 나와서 마지막에 그 떠오르는 버섯구름을 보면서 죽어가는 병사의 시선을 딱 그린 그 시각적 이미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느꼈죠. 이게 현대전이다. 그쵸. 진짜 현대전이다. 그러니까 보통 게임하면서 게임은 상상적인 영역이니까 우리나라 남자분들이라면 많이 공감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군대를 갔다 왔고 복무를 뛰었는데 이걸 하면서 이게 진짜 까딱했다가 나도 뒤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이 바로 내 위에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막 이런 불안감을 게임에서 접해보면서 이게 확 와닿는데 내가 실제로 맞아가서 그렇게 되는 장면을 느끼니까 이게 전율이 좀 온다고 해야 될까?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중학교 한 3학년 때 이때쯤 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한글 패치가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헬기가 추락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이게 핵이 터진 줄을 몰라요. 그랬구나.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왜 그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면 이렇게 핵구름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 맘대로 시야를 잡을 수 있다 보니까 그쵸. 그걸 잘 보면 몰라요. 기어만 좀 가고 막 주춤하는 느낌만 들지. 그래서 잘 모르시죠. 네. 얘가 왜 안 일어나죠? 이랬거든요. 어렸어. 이 코찔찔이 이거 진짜. 아니 뭐야 총 안 쏴? 뭐야 뭐 더 안 해? 이러고 그냥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 이거? 정말 답답하네 정말.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버섯구름도 발견을 못했어요. 네, 그럴 수 있다 쳐. 나중에 리마스터 가면은 맞아요. 되게 뻘겋게 이렇게 잘 보이게 해줬는데 리마스터는 약간 이제 좀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연하죠. 네. 그 오리지널이 좀 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마스터라고 하셨군요. 네. 오리지널이 좀 연한 편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나이 좀 먹고 머리 좀 크고 고등학교 한 2, 3학년까지 넘어가고 그다음에 스토리 요약본도 좀 보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였구나 이해를 한 거지. 그랬더니 애가 왜 이렇게 느려 이씨 총 안 쏴? 이랬는데 어렸어. 근데 허퍼이 바라본 대로 이게 총 게임이지. 정작 핵 맞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왜 총 안 쏴? 이러고 있으면서 그걸 또 부심을 내세운다 또. 정말 답답하네 정말. 이게 바로 그 한창 이제 중2, 중3 마인드여가지고 정말 질풍노도의 아주 그냥 정통으로 맞으셨네 이분. 그래서 와 멋있다 이게 총이지. 응?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저는 미션 중에 그런 미션도 있거든요. 그 건쉽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원격으로 이렇게 맞아. 회색으로 약간 뿌연 모니터였는데 막 사람들 지나가는 거를 표적을 노려가지고 거기에 막 집중 타격을 해서 이제 그거를 막 표정물을 없애는 게 사실 그 장면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습할 때 장면이라든지 특히 이제 중동 지역 정세나 막 이런 거 들어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있는데 보니까 그 장면 많이 나오거든요. 막 폭격신 같은 거 나올 때 뉴스 자료로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뉴스에서 봤던 건데 이걸 내가 하고 있어. 그 이펙트는 상당하거든요.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유저분들은 이게 어쨌든 우리가 참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씁쓸하게도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전된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전쟁이 멈춘 국가가 아니라 전쟁을 휴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유일하게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이 내포돼 있단 말이에요. 군대를 가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직접 383 이남에서 총대 메고 겪으시는 상황을 이제 많이 겪으셨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펙트가 엄청 셀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중2, 중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뭔 소린지를 몰라요. 누르니까 쏴지네? 이러고 그냥 쏘고 이게 얼마나 잔인한 장면인지 그러니까요. 얼마나 딸깍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지 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사실 제작자의 의도는 그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저는 허허 재밌네. 히히. 모를 땐 모르는 겁니다. 왜 그냥 쐈는데 뭐 우리 편이 죽었다고 이거를 미션을 실패를 시키지? 아 뭔데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스토리 맥락상 그 주인공 일행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미션인데 그렇죠.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쏴댄 거예요. 일종의 이제 후방 부대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어쨌든 리마스터는 사가지고 간간히 플레이를 했던 기준이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다시 해봤는데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하더구만요. 이게 미션 중에서도 보면은 좀 뭔가 쫄깃쫄깃하게 들어가는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비주얼적으로 다시 봤을 때도 무섭다라는 좀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게임하면서. 맞아요. 어렸을 땐 좀 무섭기도 했죠. 이 게임 자체가. 아니 저는 요즘에 하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와 이거 답답겠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없어지겠죠. 핑거스텝 맞은 일종의 그냥 NPC 하나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조용히 산화가 됐겠죠. 그거를 내가 저걸 몇 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 장면을 다시 보니까 기분이 여러 가지로 보였어요. 리마스터로 했을 때도 그 느낌이 잘 살아나요. 그리고 이 게임 나오기 전까지 제가 접했던 그 온라인 FPS들은 좀 음악이 요거보단 신나거든요. 빰빰빰빰 막 이래가지고 서든어택 같은 거 들어보면 근데 이제 요거 때쯤부터 그 퍼커션 같은 거 살살 그 치면서 하는 게 유행을 타기 시작해요. 예, 이제 게임과 재미있게 죽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게임과 재미적으로 알아보는 모던 어페어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합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악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모던 어페어가 주는 상징성이 개인적으로 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의 그 FPS 장르들에서 봤을 때 일종의 이제 그 장르의 특성에 맞춰서 음악을 표현하는 것들이 좀 있었지만 현대전이라는 특성을 왜 잘 살렸다고 느꼈냐면 게임을 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배경음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진짜 그 전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게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동전쟁 파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헬기 탈출 이전에 그 중동전쟁 시 반군 제압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은 거기 이제 어쨌든 이 게임의 구조가 선형적인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트대로 가서 깨게끔 만드는 구조로 연출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분량적으로 굉장히 압축해서 타이트하게 가는 구조인데 또 그만큼 굉장히 잘 플레이어를 푸싱을 해서 플레이어가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또 어느샌가 트렌드가 됐던 부분이 또 있는데 이 과정을 또 잘 보면은 그 과정에서 교전이 일어날 때 그 공간 사운드에다가 막 총알 소리랑 들리지. 근데 그게 현대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이상 뭘 표현할 수 있냐. 음악이라는 건 제 생각에는 거의 뭐 브리핑 정도 나올 때 뭔가 그 연결고리점에서 좀 나오고 특정한 미션이 들어갈 때 살짝 밑에 깔리는 정도? 그 정도다 보니까 저는 음악은 뭐 이 이상 완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딱히 기억나는 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 이상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었을 때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게임 자체는 없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로딩 화면에서 나오잖아요. 로딩 화면에서 뭐 브리핑도 하고 뭐 CG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스토리 설명도 하고 이제 거기가 되게 중요한 그 골자거든요. 이 게임의 그렇죠. 경우에. 네.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나 그 CG 이런 게 뽕차오르게 되게 좋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니, 정말 브리핑 받는 느낌인 거잖아요. 나는 되게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 나도 한 명의 이제 군인이자 요원으로서 네. 이제 전장에 적진에 침투하기 앞선 그런 심정을 딱 보는 거잖아요. 마치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디 뭐 본 시리즈에서나 본 것 같은 그런 그 첩보 이런 그 화면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보통 뭐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딱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상 뭔가 좀 보여주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 말로 설명을 한다든지
왜냐면 보여질 캐릭터들을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걸 보여준다든지 로딩밥만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진짜 계속 뭔가의 도표를 막 띄워놓으면서 그 로딩 화면 자체에서 그 하나의 트릭 아닌 트릭을 쓰는 걸 수도 있죠. 로딩을 더 하는 지점 전에 인게임을 다시 로딩하기 직전에 요걸 먼저 띄우고 그 다음에 로딩을 같이 걸어버리는 순으로 가니까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야 이거 머리 잘 썼는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지루할 수 있는 로딩 장면조차도 굉장히 몰입감 있게 선사를 하는 거니까요. 자, 우리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야. 자, 이제 너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누구랑 합류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한 방향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어디서 일어난 부대에서 벌어진 일이 뭐 중동에서 벌어졌으면 또 어디에서는 저쪽 러시아에서 벌어지면 러시아 부대 쪽 얘기가 갑자기 또 나와가지고 로딩을 하고 여러 가지 막 나오니까 이게 진짜 할 때마다 좀 뭔가 묘한 느낌이 있죠. 근데 다시 고백하자면 전 그 당시에 그 맥락을 못 따라갔어요. 그냥 멋있다만 있었지. 그렇지. 그냥 가서 총 쏘래. 아이, 참, 코찔찔이 대원이 나오셨네, 정말. 정말 이 4대주의, 아이고, 대단한 분 나오셨어. 그래 놓고 학교 가서는, 너네 아직도 그런 거 하니? 야, 너 아직도 딱총 써드라냐? 이런 거잖아요. 왜? 아니, 써든 스나 소리가 난 개인적으로 좋긴 했어요. 되게 뭔가 경쾌한 맛이 있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써드니까 가능한 거지.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암살 개념이라든지, 소음기라든지, 이런 걸 이 시리즈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암살 게임이나 뭐 잠입 게임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이제 이때 이 경험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 걸 좀 찾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소음기도 없고, 길리 슈트 같은 것도 없는 게임을 좀 무시하기 시작했죠. 에이, 그게 어떻게 FPS야. 아이고, 이런 분이네. 총기 교환도 안 되고, 이거 뭐야? 정말, 4대주의 끝을 보여주시는 분이네요, 정말. 어디 길리 슈트가 넘는 게임이 무슨 FPS 현대전을 그린다고, 정말. 이런 분과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대주의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게 진짜 철없는 시절에. 그러니까요. 진짜 철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근데, 그걸 받아준 제 친구들한테 아직도 감사하고 미안하고. 여기 좀 수상소감 하시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아성찰과 고해성사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게임을 이제 했을 때 그런 이제 공간적인 느낌에서 오는 몰입감. 그게 굉장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기 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리마스터랑 들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이 모던 워페어에서 줬던 총기 사운드의 느낌이 꽤 좋았다. 서든 어택을 아마 제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분들 입장에서는 서든 어택은 그 특유의 약간 과장된 소리가 있어요, 보면은.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제 그 스나 얘기를 했지만 스나가 거의 뭐 캐논 쏘듯이 쏴지는 소리가 나요. 그쵸, 거의 그쵸. 뭐 대포음 같이 쏴지. 근데 그 특유의 호쾌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재미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을 살리는 작품들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제 정말 현대전의 느낌이다 보니까 총기 소리가 과장되게 표현됐던 게임을 해보시다가 이런 모던 워페어나 이런 다른 작품들 해보시면 에게라는 느낌을 좀 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차이를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저격수 총도 있긴 한데 있어요. 저는 제일 심했던 게 수류탄이었거든요. 아. 수류탄도 오히려 약간 되게 서든 같은 경우 되게 요란하게 터졌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막 이런 소리가 나요. 네네. 네. 근데 오히려 모던 워페어 이런 거는 비주얼은 훨씬 화려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탄환이 이렇게 빵 터지는 느낌이라서 서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슨 폭탄 터지듯이 빨간 게 팡 올라오거든요. 근데 모던 워페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막탄인지 뭔지 살짝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터지는 게 있어요. 그냥 조용히 펑 터져요. 근데 네네. 이제 그거를 잘 먹혔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반경 안에 적 NPC가 들어가서 적 NPC가 데미지를 먹어서 막 으악 하면서 날아가는 장면이 있었을 때 저거 됐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지. 사실 그거 아니면 이게 제대로 터진지 아닌지 모르는 느낌이다 보니까 확실히 소리에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표현이 돼 있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 내가 쏘고 있을 때 막 옆에서 막 총알 쏴 뿅! 하고 날아가고 막 이러니까 어디서 날아오는 거야 막 이런 걸 막 확인해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탄도 이런 것도 조금씩 다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어디서 쏘고 있다고 해서 툭툭 맞으면서
막 어떻게 되지 이런 것도 있고 이게 게임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조금 획기적이었던 부분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보통 기존 작품들에서 반영이 됐던 것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모던 워페어에서 좀 많이 크게 와닿던 건데 이게 뭔가 별도의 회복량을 먹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맞아. 자연 회복이 되잖아요. 이 시스템에 대한 느낌이 모던 워페어에서 진짜 크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피격을 맞아서 데미지가 손상이 돼서 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재빠르게 은폐와 엄폐를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거기에 은폐를 해서 조용히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몰입감을 더 선사했던 그냥 굳이 뭐 붕대 안 감고 뭐 회복약 안 먹어도 되는 일장일단이 있지만 뭐 그런 느낌이 좀 좋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체력바가 그러니까 보통 온라인 FPS는 체력 100을 주고 그렇죠. 한 20, 30 되면 거의 파리 목숨이잖아요. 그렇죠. 한 대 맞으면 죽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그런 개념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되는 개념도 그때 처음 알았고 회복약을 따로 먹지 않는 한 온라인 FPS는 체력도 회복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모던 워페어 시리즈 같은 거 오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창문을 짚어서 넘어갈 수 있는 거. 이게 점프로 안 넘어가지는 것들은 죽어도 안 넘어가졌어요. 그런 게 있죠. 멀리서 쏠 수는 있어도 이 창문을 짚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뭔가 이제 특정 구역의 특정 오브젝트에서 가능한 씬이긴 했지만 보통 보면은 이제 어디에 갈 때 이게 현실은 멋있지가 않아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주죠. 매달려서 점프해서 기어서 올라가고 그다음 창문도 그렇게 해서 뛰어넘고 하는 거 보통 다른 작품들 보면 거의 날아다니는 슈퍼히어로 쓰는 개념이잖아요. 내가 막 쭉 날아다니고 영화같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관점에서 내가 총격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적이 그렇게 나오는 거에서 잘 맞춰 타격하면 그렇게 나오다 죽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야 저게 진짜 잘못하면 나도 골로 가는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잘못되면은 뭐 되는구나. 레트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이테크 했으면 쌍욕이 벌써 나갔을 거예요. 온 가족의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모던 워페어에서 주는 상징성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나중에 이제 다른 게임들에도 많이 퍼지죠. 뭐 체력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방금 언급했던 게임들 중에 메탈 기어 솔리드가 전통적으로 회복 아이템이 있습니다. 레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예 없어졌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자동 회복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런 자동 회복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좀 트렌드화 되는데 일조한 개념이 좀 있다고 봐요. 이게 꼭 이 게임이 유행시켰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어렵긴 한데 여기서 보여줬던 이펙트가 좀 셌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장르에서도 이제 그러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오픈월드 어드벤처 게임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자동 회복 같은 게 한 몇 년 후 지나가면은 자동 도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게임들에서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워낙 이 모던 워페어라는 작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게임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영향력을 선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작품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왜냐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2009년 발매 연도였던 2009년을 생각하면 이때 당시에 FPS가 꽤 많이 나왔고 꽤 히트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작품이니까 얼마나 이 게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요 전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그 FPS의 진짜는 약간 2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현대전에 근접한 작품은 아무래도 그 역사적인 좀 테마를 갖고 있는 작품이었죠. 아니면은 그나마 베트남 전쟁 뭐 요 정도였을 것 근데 베트남 전쟁만 나와도 좀 빠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된다고? 왜냐면 베트남 전쟁이 지금은 이제 좀 그런 테마가 많이 나와서 거의 80년대까지 올라온 수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구소련 냉전 시대까지 나오는 작품, 뭐 콜드워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콜 오브 듀티 시리즈 중에서 보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와서 보면은 야 이게 되냐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당시에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이제 중반으로 그러니까 2000년대에서 2010년대 넘어간 이 구간에서는 불과 30년 전이 안 된 얘기예요. 1970년대 얘기이기 때문에 베트남전이 아직까지는 약간 과거로 보기엔 모호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게 그쵸. 현대전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야, 이 베트남전이 나온다고?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거의 이제 그때 당시에 그나마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게 정말 말씀드린 대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2차 세계대전 막 이런 느낌까지가 가이드라인, 보이지 않는 벽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이 나오는 것도 다른데 현대전이라는 이 FPS 장르에서의 배경을 담아내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던 워페어가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이로 인해서 현대전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테마로 잡히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임이기도 해요. 그쵸. 판을 바꿨죠, 이 게임이. 게임 체인저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예를 들면 배틀필드 3라든지 뭐 메달 오브 하너 그 현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오면서 제가 현대전 달린 게임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때는 되게 무식하게 했었는데 근데 이것도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워낙 식상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발전을 한 게 현대전인데 컨셉은 현대전의 개념인데 여기에 약간 미래전을 더해서 근미래적인데 현대를 바탕으로 한 발전 형태 약간 사이파이가 들어간 느낌 뭐 예를 들면 인피니티 워페어인가? 와 어드밴스드 워페어구나.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야 그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배경은 첫 스테이지가 서울인데 한글화가 안 돼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유행이 많이 넘어갔죠. 뭐 예를 들면 오픈월드라든지 아니면은 하이퍼 FPS라고 불리는 뭐 팀포트리스나 그 오버워치 아 그렇죠. 예, 넘어갔고, 그런 느낌들이 좀 있죠. 이제 그 직후에 또 다시 나온 게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배틀로얄 장르 그리고 맞아요. 배틀로얄 장르가 있죠. 요즘 이제 제일 마지막이 그 루트 슈터라고 뭐 디비전이나 데스티니 같은 뭐냐 장비 주워다가 계속 갈아 끼워서 하는 그런 게임들이 이제 거의 제일 최신이라고 봐야겠죠? 아 제가 얼마 전에 그렇지않아도 요즘에 이제 디비전 2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하고 계세요? 예, 지금 한 30까지는 안 갔고 한 레벨 20 초반대인데 이렇게 좀 해보고 있는데 뭐랄까요? 디비전 2의 총기 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일 수도 있겠는데 되게 그 디비전 2를 하다가 모던 워페어를 이렇게 해보면 디비전 2의 효과음은 뭔가 물 먹은 소리 같거든요, 살짝. 아 근데 약간 그거는 유비가 재미가 없는 것도 있긴 해요. 뭔가 되게 침힘해요. 그러니까 게임 그 총기 소리가 맛이 이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조금 여기에 양념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뭐 사실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너무 물을 먹인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다가 이제 모던 워페어 오면 같은 현대전의 느낌을 컨셉은 좀 다르지만 그 현대라는 느낌은 좀 있잖아요. 이게 뭐 배경이 언젠지 뭐죠. 어쨌든 그 우리가 뉴욕을 바탕하든지 아니면 워싱턴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 게임을 한다는 전제가 뭔가 묘미가 좀 남다르잖아요. 뭐 옛날도 아니고 딱 현대 배경으로 해서 그런 특수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꼬여있는 현대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뭔가 이제 주인공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뭘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을 이제 같이 더해보면 야, 이게 좀 다 재밌는데 굳이, 이게. 왜냐하면 FPS의 생명과도 같은 게 바로 이 총기 사운드잖아요. 아, 그쵸. 예. 근데 이렇게까지, 특히 폭탄 소리는, 야, 이게 모던 워페어보다 더 밋밋해가지고, 근데 이게 현대전 다루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게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운드 말씀하셨는데 이게 라이선스 문제도 있어요. 맞아요.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뭐 예를 들면 유명한 게 뭐 HK416이라고 그 독일 소총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워낙에 라이선스가 비싸고 까다롭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바꿔서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 이건 그냥 가상의 총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많고. 뭐 약간 이렇게 틀어져 가는 것들이 좀 많긴 하죠. 네. 예를 들면 AK47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AK 요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좀 애매한 것들은 약간 사실적으로 살려주면서 가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AK 같은 경우는 이제 닳고 달아가지고 밤양갱만 뭐 그쵸. 그냥 계속 진짜 돌려받기를 계속 급급하게 가는 막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바리에이션도 많아지고 그냥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뭐 돈 1,000원에 산다는 총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보면 돈 10,000원이면 총알 막 1,000발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살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막 그런 장비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막 이렇게 좀 우회해서 뭐 찾아서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아니고 이제 국가들이 아직도 왜냐면 이제 AK 같은 경우는 그게 소련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이라는 게 좀 애매해진 나라라면 특히 모르겠는데 뭐 M 시리즈 계열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HK도 그 AK 뭐 여러 가지 계열도 말씀하신 HK도 있고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로 이름을 널리 알린 작품들이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이게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그 특이한 디자인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뭐 총기 중에 하나를 보면 뭐 파마스도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다 명확하잖아요. 만든 나라들이. 그리고 이제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나오니까 그걸 또 요즘에는 그냥 갖다 쓰기는 참 이게
좋은 부분에서는 라이센스가 명확한 거고 나쁜 부분에서는 이제 개발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죠.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우회해서 쓰거나 살짝 이렇게 좀 만지거나 네, 아니면 상상의 총 보니까 네, 그렇죠. 특히 제가 볼 때 디비전이 그게 심한 것 같거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번 것 같은데 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그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든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쭉 하다가 지금 스토리를 계속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레벨링이 초반이니까 이제 스토리를 해보려고 지금 그냥 그 유료 아이템을 안 샀거든요. 그 한 번에 30짜리 올리는 게 있더구만요. 그래서 네네 할까 하다 고민하다가 이제 그냥 일단 스토리를 밀어보자는 생각으로 안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서 땡튜브에 이제 그 뉴비 입문 영상을 이렇게 찾아서 봤어요.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셨어요? 아니 뉴비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공략 영상을 좀 봤어요. 뭐 참 복잡하더라고요. 뭐 태클을 어떻게 타야 되고 뭐 자기만의 뭐 빌드를 어떻게 쌓아야 되고 복잡하다 이러는데 어느 순간 무기가 뭔가 특성화 아이템이 돼버리면 이름도 무기 이름 같지가 않고 무슨 굳이 뭐 지금 이게 정확한 이름이 아니지만 대충의 뉘앙스를 보면 막 그런 거죠. 뭐 돌격총 이게 뭐 총기 이름이야. 다른 건 뭐 M4A 뭐 이런 게 이쪽이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뭐 특성 전설 아이템 되면은 갑자기 뭐 그리고 뭐 사냥의 명수 막 이런 아이템의 이름이 네. 총기에 달렸고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뭐 보여지니까. 좀 더 가면 이제 형용사 같은 게 붙죠. 뭘 해서 한 무슨 총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서 야 이게 황금 계열이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이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참 요즘에 이제 개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게임이. 그러니까요. 소비자들 눈도 높아져가지고. 맞아요. 예. 모던 워페어 시리즈가 그 눈을 왕창 높여놔가지고. 많이 높여놨죠. 예. 심하게 올린 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작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맥을 못 추잖아요. 이게. 그들도 심하게 맥을 못 치고 예. 있죠. 정작 본인들도 워존으로 장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많이 안 되고 있죠. 인기는 많은데 아니 요즘 좀 힘들어요. 그냥 포트나이트도 있고 뭐 배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워존도 이게 쉽진 않아요. 그 장사하는 거 보니까. 워낙 이제 FPS라는 게 다양화된 시대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트렌드라는 게 어쨌든 존재는 하니까요. 이 현대전이라는 트렌드가 모던 워페어가 열어서 모던 워페어가 약간 닫은 느낌도 있어요. 살짝. 그러니까 인기를 그 판을 바꾼 것도 맞는데 그 이상의 거가 잘 안 나오는 것도 안 있어요. 나왔어요. 예. 이제 이거는 좀 별개긴 한데 이번에 이제 리메이크에서는 저는 이 미션을 본 기억이 없는데 원래 원작 그 모던 워페어 3 보면은 거의 극초반 미션 중에 하나가 뉴욕 침공이잖아요. 네 있죠. 그게 규모로만 생각해 보면 뭔가 어마어마한 전율이 오잖아요. 네. 이게 뭐 잠수함 조용히 이제 막 그 수중에서 침공을 해서 수중으로 침투해가지고 가다가 막 올라가서 갑판에 올라서 뭐 타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물 위로 딱 물 밖으로 탁 나가니까 갑자기 막 미사일 쏟아지고 막 항공모함 다니고 막 전투기가 떠다니고 막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막 총알 세례가 막 빗발치고 있는데 막 공습당하는 뉴욕이 모이고 있고 이게 막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리메이크에서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시나리오 자체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막 그 정도 이펙트를 줄 만한 정도의 게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현대전을 바탕으로 하면은 요 근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잘 없긴 하죠.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이 오리지널 시리즈에 견줄 수 있는 게 배틀필드 3, 4 정도? 예, 맞아요. 배틀필드도 현대전의 느낌을 좀 살렸던 작품이 지금 있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그 현대 전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잘 다루고 이렇다는 느낌이 사실 리부트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그 FPS 영화로서 느낌이라면 이게 리부트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뭔가 전쟁 게임으로서만 얘기를 하면은 리부트도 약간 옛날 그거만은 못하다? 원조집만은 못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요. 어쨌든 30년, 50년 욕쟁이 할머니 맛집은 맛집이다. 그래서 약간 모두는 아니지만 욕쟁이 할머니 아드님이 그 새로 업장을 차리셨는데 그 원조만은 못한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 어머니의 손맛은 예. 넘어설 수 없더라.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베이스를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모던 워페어가 줬던 상징성이 워낙 강하기도 했고 이 게임업계에 비추어졌던 영향력이 너무 절대적이었던 부분들이 꽤 많아서 지금 저희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던 워페어라는 타이틀이 가져다준 명과 암도 어마무시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던 워페어라는 자체가 저희가 지금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한편으로 명이자 암이 돼버린 작품이 됐어요. 콜 오브 듀티라는
프랜차이즈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이게 떨어져 나올 만큼의 임팩트가 세버린 작품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콜 오브 듀티라는 걸로 기억하지 않고 모던 어페어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콜 오브 듀티라는 작품을. 저희가 나중에 소개할 예정입니다만 이 다음에 나오는 블랙옵스라는 거랑 그쵸. 이 모던 어페어 두 개로 약간 거의 액티비전이라는 회사는 그냥 복사기가 된 느낌? 더 없잖아 있어요 이게. 콜 오브 듀티라는 타이틀의 표준을 제시해준 작품을 2개 꼽자면은 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튜디오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피니티 워드가 시작했던 모던 어페어 시리즈랑 블랙옵스는 슬래지해머였나요? 어디서 만들었나요? 트라이아크. 트라이아크였구나. 슬래지해머도 뭐 잘 만들긴 합니다. 걔네들도 잘 만들긴 하는데 아무튼 좀. 네, 확실히 모던 어페어라는 정수는 인피니티 워드가 다 만들었죠. 그쵸. 예. 또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그 분쟁이나 이런 게 심해서 그렇긴 맞아요. 한데. 그때 난리도 아니었죠. 3 나올 때가 정말 절정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커뮤니티에서 떠드는 게 많았는데 지금 저희가 소개하는 게 1이잖아요. 2만 가도 사람들이 싸워요. 이건 인피니티 워드 정수가 아니네. 이건 모던 어페어가 아니잖아. 그렇게 따지면 3는 오죽하겠습니까? 난리도 아니지. 그래서, 진짜 전팀. 그래서 그 당시에 3가 나왔을 때도 제가 그걸 기억하는데 이거 순혈 인피니티 워드가 돌아온 게 아니네. 이거 모던 어페어 아니야. 그렇지. 특히 이제 3 때는 정말 답도 없는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콜 오브 듀티라는 프랜차이즈를 개발했던 각 스튜디오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었었죠. 아예 그냥. 예. 그래서 진짜 거의 액티비전이라는 회사에 똥꼬쇼를 했던 시리즈였는데 그렇죠.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다 붙어. 일단 이거부터 만들어. 다른 거 다 멈추고 모던 어페어부터 끝내. 라는 게 되니까 정말 답도 없었다 그때.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대단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워존 정도 빼고는 이제 콜 오브 듀티라는 프랜차이즈도 약간 좀 짜게 식은 느낌이라.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거를 그리고 옛날에는 뭐 메달 오브 아너다, 뭐 배틀필드다, 콜 오브 듀티다 해서 피 터지게 싸웠던 느낌이라면 요즘엔 그냥 다 같이 경로당 와 있는 느낌이라. 약간 그래요. 뭐 인피니티 워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던 어페어 3 나올 무렵에 분쟁이 껴서 퇴사한 사람들은 또 리스폰 엔터테인먼트라고 EA 가서 또 만들었던 EA 산하로 또 편입해서 했던 것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들고 저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인피니티 워드로 복귀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참 이게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요즘에 국내에서 이제 진짜 FPS 같은 걸 찾으려면 워존 아니면은 배그 요렇게 돼버렸으니까 오히려 현지인 미국에서는 워존보다도 뭐 포트나이트나 뭐 이런 게 더 인기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뭐 세계적으로 치면 뭐 발로란트 같은 게 더 인기가 있기도 하니까 그렇죠. 뭐 아이러니한 거죠. 굳이 좀 더 껴줘도 뭐 오버워치 2 요 정도니까 이제 FPS라는 그냥 장르는 있지만 그게 이제 오늘 소개해드렸던 모던 어페어처럼 뭐 한 테마가 굉장히 강세를 끌었다라는 느낌은 많이 좀 식지 않았나. 네, 그리고 진짜 사실적인 당장 미군에서 사용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게임도 그렇게 요즘은 엄청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덜악 보면서 이렇게 뭔가 흥분했던 개념, 그 느낌을 게임에서 해볼 수 있구나라는 느낌은 이제 없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되게 정통 FPS 느낌이 나는 것 자체가 잘 없다 보니까. 없어요. 예. 현실을 반영한 정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뭐 굳이 영화적인 느낌을 따지면은 뭐 탑건 정도 요번에 나왔던 탑건 매버릭 정도가 그나마 좀 몰입감이 좀 있었다. 요 정도 느낌으로 흥행적인 걸 고려했을 때 그 정도가 좀 있었지. 그러니까 그 이상은 없던 것 같아요. 영화로만 쳐도 정통 느낌 나는 게 제가 봤을 때 근래 본 것 중에 뭐 빈라덴 죽였던 뭐 제로 다크 서티 그것도 한 10년 됐죠. 그리고 아메리칸 스나이퍼 시카리오 뭐 요 정도 있나? 큰 관점에서는 현대물의 개념들이 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좀 더 현재 근접한 작품들이 좀 있지만 게임에서는 현대물이라는 관점이 한물 간 느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미국 배경보다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조금 더 핫한 화두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몇 년 조금 더 지나면은 미디어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요때 화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아직은 전쟁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정말 그 잘 먹힐 수 있을 만한 테마가 있는데 확실히 시장 때문에 나올 확률은 많이 적죠. 중국. 네, 그렇죠. 네. 예전에 그건 있었죠. 그 북한하고 전쟁하는 작품이 있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테마가 북한이 미국을 쳐들어가가지고 그게 뭐 점령을 해서
그거를 이제 구하는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불량한 챙기 얘기를 하자면 이게 생각보다 빌런도 러시아랑 중동만큼 멋있기가 힘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홈프런트. 그렇지. 네네. 그게 이제 이름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홈프런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사실 그게 원래 초기에는 중국이 미국을 쳐들어갔다는 개념이란데 시장 자체 넘사벽이라 거기 건드렸다가 좋은 게 없으니까. 북한은 볼 일 없으니까. 그쵸. 건들던 말던 니들이 모아서 건네. 북한에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연관될 확률이 있지만은 이제 현대전에서 조금 역사적인 관점을 갔을 때는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그 테마죠. 6.25가 나오냐 마냐에 이제 테마가 많이 걸리고 있죠. 네, 이제 왜냐면 베트남전까지 나왔으면 그 전에 좀 큰 전쟁은 바로 6.25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정에서는 좀 미묘한 감정이 들 수 있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또 세계사회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변곡적인 애는 또 사건일 수도 있으니까요. 확실히 2차 세계대전에서 예를 들면 일본, 독일, 러시아 이런 데는 너무 많이 쓰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테마가 나올 확률이 이제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그나마 좀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역사가 돼버렸지만 또 이제 그게 현대전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와닿지 않은 선택이 될까. 뭔가 계속 이렇게 현대전에 대해서 훈수를 두는 느낌이라서 정말 이 꼰대들 정말. 저도 이 수요는 있거든요. 네. 뭔가 제대로 된 현대전 게임을 하고 싶다. 없지 않을 거예요. 네. 재미가 있거든요. 있는데 현대전만의 매력이 있어요. 뭔가 요즘 나오는 것들을 미묘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아쉽습니다. 네. 마무리해보죠. 내가 생각하는 모던 어페어 스테이지 리절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모던 어페어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쭉 해봤는데요. 로치 씨에게 모던 어페어란? 제가 자료조사하면서 딱 떠오른 게 있습니다. 모던 어페어란 FPS계의 너바나 같은 존재거든요. 역시 또 음악으로도 승부를 하시네. 싹 다 바꿔놨어요. 그냥 다 카피캣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냥 다 자기네 걸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장르 자체를. 저는 그래서 이게 거의 너바나의 스매스 라이크 틴 스피릿 같은 음악의 임팩트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공감입니다. 좀 더 센 용어를 하면서 공감을 하고 싶지만 온 가족의 방송이니까 여기까지만 참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던 어페어는 현대전의 공식입니다. 현대전의 그냥 교과서. FPS라는 장르를 만들 때 현대전이라는 테마를 세워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고서입니다. 교과서를 보세요. 무슨 교과서? 모던 어페어를 보세요.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게임성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이나 호불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나리오의 틀 그리고 컨셉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그것을 구현하는 환경 요소를 떠올려 보면 이만한 교과서가 없다. 지금까지 이를 뛰어넘는 현대전을 배경으로 한 FPS는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만들지 못할 거면 차라리 새로운 걸 가자. 아니면 그냥 판타지 섞어서 가자. 그렇죠. 아니면 이제 한편으로는 이것도 논쟁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 거다 아니다라는 논쟁이지만 어쨌든 배틀로얄이라는 걸 개척해낸 배틀그라운드가 또 한몫을 하고 있으니까 또 아예 그렇게 가버리는 경향들이 있죠.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작품 현대전의 공식이자 현대전이라는 게임의 방향성 그리고 FPS라는 장르적 역사에서 이만한 임팩트를 준 작품을 찾기 어려울 만큼의 궤적을 남겼던 바로 전설적인 작품 콜 오브 듀티 4 모던 워페어였습니다. 레트로 피플이었습니다. 87번째 탐험이었습니다. 정말 FPS라는 개념을 사실 장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거의 처음 얘기하는 느낌인데 그렇죠. 다른 걸 했나 싶을 정도로 가물가물하네요, 확실히.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시 느끼는 거지만 이제 플스3 때 나왔던 것도 고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회차였습니다. 진짜 그때 3 제가 나왔을 때쯤에 닌텐도 DS를 갖고 있어가지고 테크노마트를 자주 갔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플스 그래픽에 와 너무 멋있다 이랬었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보면 근데 지금 봐도 괜찮은 작품들은 많죠. 두 분이 지금 안 계시는 카르마 씨와 두 분께서 열심히 잘 떠들어 제끼셨던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것도 이제 플스3를 어떤 작품이니까 그쵸? 근데 잘 만들었죠. 그래서 리메이크까지 잘 나왔으니까 물론 2에서 말아먹은 건 별개입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해보신 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는 원이갑이다 라고만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2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렇지. 2 아직 안 나왔.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소감 어떠셨습니까? 이제 콜 오브 듀티 운을 띄웠잖아요. 앞으로 총 게임 할 게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게 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FPS라는 장르적 신호차를 쏘았다. 사실 저희 빌드업 중에 메탈 기어 솔리드 1도 있는데 이제 2개 했다. 이제 메탈 기어 솔리드 1은 이미 나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했고 이제 이것도 했으니까. 근데 그게 FPS라고 보기엔 뭐하지 않나요? 그거는 사실은 아니 뭐 그게 그때야 그렇지만 이제 2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슬슬 그것도 FPS랑 거의 가까워지거든요. 뭐 시스템적으로 뭔가 좀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뭐 팬텀 페인 좀 오면은 뭐 사실상 오픈월드 잠입 FPS지. 그렇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뭐 스플린터 셀도 있고 디비전도 있고 뭐 와치독스도 있고 많거든요. 할 게. 어쨌든 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예. 리메이크 잘했으려나 8월인데 하여튼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3는 고민이 되네요. 예. 데스 스트랜딩 2는 아마 제가 방송 나올 때쯤이면 예고하실 거죠 그건? 예, 예고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1이 사실상 스타가 좀 뭔가 밋밋한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싶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2는 좀 강화를 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데스 스트랜딩 2는 스토리를 좀 보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번에 또 시스템 중에서 보스전을 못 깨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스킵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잘 넣은 것 같아요. 굳이 보스전을 깨서 다음을 넘어가게끔 하는 진입장벽을 안 만들고 그렇게 장치를 넣어줘서 이제 스토리적인 맥락으로 뭐 텍스트적으로 뭐 클리어해서 넘어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다음 스토리를 연결해 준다는 개념은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들이 한편으로 보면 또 너무 그래픽이 좋아지고 또 구성 요소가 많아지니까 그걸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뭐 그런 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굳이 강제하는 것도 보면은 한편으로는 좀 억압 아닌 억압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임들은 또 그렇게 의도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해야 네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야 라고 말은 하고 그렇게 시스템 좁혀냈지만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내가 굳이 왜 해야 돼? 돈을 내가 주고 샀지 네가 주고 샀냐?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게임 개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UI나 UX적인 면으로 되게 분쟁이 많거든요. 개발자들끼리도. 예를 들면 유비소프트처럼 맵에 마크를 뭐 몇백 개씩 놔주고 뭐 어디로 가세요 요걸 다 알려주면서 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프롬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처럼 UI 이런 거 최소화하고 뭐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찾아보세요 하는 게 맞는 거냐. 근데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뭐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맞냐, 그냥 최소화하는 게 맞냐, 이거 가지고 하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여러 소비자건 개발자건 분쟁이 많다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대가 지나면서 뭐가 결론이 날지 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양성이란 면에서 저는 둘 다 공존했으면 하는 마음. 저도 그 지점을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레트로 피플이 10년의 회차를 넘기면서 제가 오늘 좀 많이 느꼈던 거는 이제는 플스3도 고전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됐구나라는 걸 이제 직접 체감을 하게 된 상황이죠. 돌이켜보면. 런칭을 했을 2014년 기준만 생각해도 이제 플스2도 아직은 현역이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현대기에 가까웠는데 이제 플스3는 완전한 고전기고 이제 그걸 넘어서 플스3가 고전기가 돼버린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아마 지금 레트로 피플 기준에서는 플스3 타이틀이 등장했던 건 라스트 가이인가? 더 라스트 가이라는 공교롭게 그것도 저희 둘이서 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더 라스트 가이라는 작품이 플스3 나왔지만 그거는 약간 이제 느낌 구성상 플스3까지 안 가도 될 만한 작품으로 보였던 그런 느낌의 게임이었는데 시대가 플스3라서 그렇긴 한데 그쵸. 뭐 사양으로만 보면 플스1으로 넣는다고 뭐라 할 사람 없는 약간 그런 그쵸. 수준이죠. 뭐 굳이 좀 열화시켜서 나가도 뭐 충분히 할 만한 네. 만들 수 있는 구성이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뭐 저희가 그거를 만들었던 기술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정도 느낌의 연출이라서 그걸 했었는데 그게 이제 레트로에 가까운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정말 그 시대에 등장했던 게임에서 최첨단을 달렸던 게 고전이라고 하니까 시대가 참 빠르구나. 그리고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시가 참 어렵구나.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정말 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직 저도 이제 뒷방 늙은이로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종이어리 학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겠구나. 씁쓸하다. 노후 준비를 이빨 꽉 깨물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그거 참네. 예. 철없던 시절이죠. 다.
아, 정말 4대 대원군 합학께서 납셨네요, 정말. 아이고, 대단한 분과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게임 시작할 때 앞에 영어가 없는 것, 촌스러워, 안 돼. 유치해. 당연히 게임을 키면, 앞에 EA가 나오고, 유비소프트가 나오고, 액티비전이 나오고 해야지. 종이 호랑이와 4대주의 시작가 했던 레트로피플이었습니다. 아이, 정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자,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좀 구걸 좀 하겠습니다. 땡초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해주시고요. 많이 좀 들어주시고, 공식 홈페이지도 많이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Stage Arcade.